오늘 주제는 행복. 너네가, 나 여행 갈 때 행복해. 나는 디저트 먹을 때 행복해.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야. 뭔가 즐거운 것을 할 때 흔히 말하는 행복한 게 진짜 행복한 게 아니거든. 오늘 내가 진짜 행복이 뭔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옛날에는 나도 뭔가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 예를 들면 뭐 주말에 반신욕 하면서 커피 마시기, 뭐 맛있는 디저트 먹기, 과일을 많이 먹을 때, 뭐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실컷 떨었을 때 등등인데 뭐 다 즐겁고 좋은 순간들이지. 근데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할 때 행복하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의 조건이 생겨버린다는 거야. 행복이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뭐를 하면 행복하다라는 거는 행복이 어떤 특정 경험에 묶여 있는 우리가 노력해서 달성해야만 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뭔가 끊임없이 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행복해야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행복은 존재 그 자체거든? 경험으로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의 즐거움이 바로 행복인 거야. 우리가 인간을 존재 자체로 존엄하다고 하잖아. 그것처럼 인간은 존재 자체로 행복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인간의 존재 자체가 곧 무조건적인 행복인 거지. 우리가 흔히 뭐 수업 시간에 해봤거나 뭐 상담을 해봤으면 뭐 상담에서 해봤거나 감정 그래프 그리기 활동이란 걸 해봤으면 알 텐데 감정 그래프 그리기 활동은 0점선이 있고 이 아래 부분은 마이너스인 상태, 위에 부분은 플러스인 상태여서 보통 이 0에서 위로 올라가서 플러스 더 플러스로 올라갈수록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0점 선이 바로 행복인 거야.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상태가 행복인 거야. 이거를 불교에서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라고 해서 그 공의 상태가 행복인 거야. 이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에서 색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 자체가 곧 비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비어 있는 것 자체, 0점선이 곧 행복인 거야. 노자는 이런 삶을 물 흐르듯 사는 무위의 삶이라고 표현을 했지. 그러니까 그저 그냥 존재하는, 그저 살아있는,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거는 곧 무위, 통제하지 않는 삶이니까 삶에 굴복하는 것이기도 해. 우리 영어로는 surrender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행복해진다고 하면 사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 난 뭐 할 때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뭔가를 하는 거 자꾸 이거는 삶을 통제하려고 드는 거니까 사실 진짜 행복에서는 멀어지고 있는 거지. 근데 너네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뭐 그래 존재 자체가 행복이라고 쳐. 근데 난 안 행복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복이 뭔지 잊은 거야. 우리는 다 원래 행복이 뭔지 알고 태어났어. 근데 자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그거를 잊어버린 거야. 그거를 바로 트라우마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트라우마는 상처를 입고 나서 이후 삶의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는 큰 상처를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전쟁 같은 아주 큰 경험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면, 요즘은 어린 시절에 뭐 또는 삶 전반에서 겪을 수 있는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큰 범주에서 트라우마라고 다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건 다 트라우마인데 사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우리가 트라우마를 받은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도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거야. 자기가 행복이란 걸 잊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도 행복이란 걸 잊거든.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이 나가는 거고 안 좋은 행동이 나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 계속 상처를 주고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트라우마가 대물림이 되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으니까 아물 시간이 없잖아. 그 상처가 계속 건드려지는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아직 낫기 전인데 저 사람도 안 나와서 나에게 상처 주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고 나도 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하고 이런 걸 트리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지점들이나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할 틈이 없어서 자기가 행복이란 걸 잊고 그걸 다시 기억할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행복해지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상태로, 원래 행복인 내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이겠지? 너네 원래 상태를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 행복의 본질 원래 상태를 알아차리기 전에 일단 지금 내 상태부터 알아차리면 돼. 그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명상인 거고 명상은 어떤 특정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방식을 따르거나 뭐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원래 너로 돌아가는 걸 도와주는 과정일 뿐이야. 우리가 그 비어 있음을 언제 느끼냐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내쉬고 들이쉴 때 그 들숨과 날숨의 찰나 거기에 비어 있음이 있거든. 비어 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거지. 그 순간, 그 찰나, 그 틈에 존재하는 비어있는 나를 만나면 그게 명상이고 그게 너의 본질이고 진짜 너고 그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명상은 존재 자체라고 볼 수 있지. 결국에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행복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겠지. 지금 이 순간을, 매 순간을 온전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행복할 때, 비어있는 영, 공의 상태를 잘 알아차릴 때에서야 사실은 우리가 이 0점선 위의 플러스인 경험으로서의 즐거움도 제대로 알아차릴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진정으로 행복을 해야 여러 가지 경험도 즐거움이 되는 거겠지.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삶이라는 것이 즐거움의 확장이 될 거야. 오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네가 생각하는 행복이 뭔지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뭐 내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줘도 좋고, 여기는 내 생각을 전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본인의 생각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래.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봐줬다면 정말 고맙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길 바라고, 나는 너를 사랑해.